네, 안녕하세요. 두개 안면 성장 발육의 이론과 임상 챕터 4장과 5장을 발표하게 될 2년차 신서영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두개관 및 두개저의 구성과 성장 양상, 그리고 이 부위 골의 성장이 전체 안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개골은 크게 네 영역, 두개관, 두개저, 상안면, 그리고 하악골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두개관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옥시피탈본, 프론털본, 스피노이드, 프라이털본, 그리고 템포럴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개관은 출생 시 이미 전체 성장량의 약 63%에 도달해 있으며 2년 내에 약 87%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두개저는 옥시피탈본, 스피노이드본, 에스모이드본, 프론털본, 보머, 그리고 나살본으로 구성됩니다. 출생 시 두개관에는 7개의 플랫본과 펀타넬, 즉 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생 후 천문에서는 빠르게 골이 침착되면서 골막으로 둘러싸인 봉합으로 남게 됩니다. 뇌의 크기 성장에 의해 플랫본의 원심성 변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봉합 사이에 골침착이 일어남으로써 두개관의 크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봉합부에서 골이 침착되는 것이 두개관의 주요 성장 기전입니다. 그에 비해 두개저는 다른 성장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네 가지 특성을 보면 뇌는 각 부위마다 확장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두개저의 성장량도 부위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또 두개저 구조물들의 통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두개저는 두개골과 자세나 척추 사이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두개저의 형태가 아간면 복합체 배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두개저에서의 성장은 다음에 세 가지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개저의 대부분은 외측 방향의 피질골 유동에 의한 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 용적이 증가하고 곡선형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개저에 가까울수록 봉합 성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연골성 골 성장의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개저의 길이 성장은 피질골 유동과 접형 후두골 연골 결합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런 기전에 의해서 두개저의 주요 해부학적 구조가 일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차등적인 성장의 결과로 두개저는 상대적으로 봉합 성장 활성이 매우 감소되어 있습니다. 즉, 두개 형태의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위별 성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옥시피탈본의 골 내막 표면에서 리버설 라인의 상방은 골 침착이, 하방은 골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방은 변이에 의해 그리고 하방은 유동에 의해 외측으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후두공을 둘러싸는 부위인 후두개와 어, 후두개와 부위가 대후두공보다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대후두공은 대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합니다. 또 대후두공은 척수의 크기 증가와 아울러 약간의 크기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접형 후두연골 결합 부위의 연골 성장에 의해 4대 클리버스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며 후두골에서 더 많은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골 결합 부위의 성장과 표면의 골 흡수를 통해 클리버스는 만곡을 보이면서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만곡에 의해 두개저는 전하방 회전을 하며 대후두공은 일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피노이드 본은 아시다시피 날개와 몸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피노이드 본에서 두개 내 표면은 골 흡수가 일어나지만 셀라 털시카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서는 골 침착이 일어납니다. 스피노이드 본의 몸체는 유동에 의한 하방 성장을, 날개 부위는 봉합 성장에 의한 측방 성장을 합니다. 에스모이드 본의 크리브린폰 플레이트, 즉 사골판의 내측은 대부분 흡수가 일어나며 반대로 비강측은 침착이 일어납니다. 크리스타 갈리에서는 골이 침착됨으로써 크기가 커집니다. 정중수직판 퍼펜디큘러 플레이트의 한쪽 부위에서는 골침착이 반대측에서는 흡수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성장에 의해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템포랄본의 큐테니어스 사이드에서는 골침착이, 엔도크레니얼 사이드에서는 골흡수가 일어납니다. 측두골 인부의 성장은 봉합 성장과 피질골 유동에 의해 일어나는데 측두 접형 봉합에 의해 전후방 길이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템포럴 본의 추체부,
유양 그리고 경상 부분은 외면에서 골 첨가가 일어나서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뇌는 생후 1년경에 크기 성장이 거의 완료되는 반면 두 개 저의 경우 형태는 거의 완성된 모양이긴 하지만 사춘기 성장 시까지 계속 지속적인 밴딩을, 휨을 보이게 됩니다. 비올크는 243명의 스웨덴 소년을 대상으로 12세부터 20세까지 관찰하여 두개저의 변화를 연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두개과는 뇌에 의해 성장이 좌우되며 10에서 12세 이후에는 거의 크기 성장이 없는 반면 안면골격과 하악골은 20세까지 성장이 지속됩니다. 측무두부 방사선 사진 계측치를 이용하여 성장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셀라와 같은 기준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평균적인 성장 양상으로는 두개저의 전반부부터 보시면 뇌 성장에 따른 봉합 성장에 영향을 받는 것은 10세경까지였고 뇌 성장이 완료되면서는 전두골 외측의 골 침착과 전두동의 크기 성장에 의해 길이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유년기에는 전두골이 전체적으로 전방변이 되면서 전방부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는 전방부 변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글라벨라 부위에서만 골 침착이 일어나면서 forehead 앵글은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연구 대상자 243명 모두에게서 관찰된 양상이었습니다. 두개저의 후반부에서는 저평후두 연골결합에 의해 두개저의 후반부의 길이가 증가하며 두개저의 측면은 봉합성장에 의해 크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측두골, 관절화, 그리고 하악골은 두개저의 전방부에 대해 점차 후방으로 변이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평균적인 성장 양상 외에 개인 간 변이가 가장 적은 항목은 브레인 케이스의 크기이며 가장 큰 항목은 클리버스의 길이였습니다. 또 개인에 있어서 나이에 따른 성장량은 평균적인 성장량에 비례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성장하면서 그 변이는 증가하게 되는 것을 비올크의 연구를 통해 관찰하였습니다. 두개저의 형태는 두개관 및 헤드 밸런스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저의 굴곡 변화는 안모 구조물의 회전과 상호 연관이 있는데 하악이 후퇴된 안모를 가진 경우 크레니얼 베이스 앵글, 즉 나지온 셀라 바지온이 이르는 각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고개를 위로 드는 자세가 균형 잡힌 헤드 밸런스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안면부 형태와 성장의 연관성에 있어서 사춘기 시기의 하악골 전돌 정도는 주로 과두에서의 성장 길이, 방향, 그리고 두개저의 봉합 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림 A에서는 수직적인 방향으로의 성장, 그리고 B에서는 수평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양은 비슷하지만 A에서는 하악각이 점차 감소하고 B에서는 그 하악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악골의 하방 이동의 일부는 비강저에서의 골흡수와 첨가에 의해서 일어나며 일부는 상안모 부위 봉합 성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A는 후하방 성장 양상을, B는 전하방 성장 양상의 상악골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형태로 전반적인 안면부 형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챕터 5 안면골의 성장입니다. 안면 성장의 연구 반복론에 있어서 식립체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방법은 성장 영역이나 성장량, 성장률 및 그리고 방향을 평가하기에 매우 우수한 방법입니다. 이 장에서는 비올크의 연구 방법을 통해 보고된 안면 성장의 양상에 대한 장입니다. 5장에서는 휴먼 맨디블에 대한 그로스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비올크의 또 다른 연구가 소개됩니다. 이에 앞서 구조적 연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적 연구 방법이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를 중첩해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회전 성장의 중심이 어느 부위에 있으며 그 부위에 따라 성장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졌던 연구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쪽 사진은 비올크의 연구에서 사용된 세 가지 종류의 임플란트로 보철용 크롬 코발트합금을 주조하여 만든 철사를 이용한 것,
수술용 크롬 코발트 합금을 이용한 것, 그리고 탄탈륨으로 된 임플란트입니다. 연구에서는 하악의 성장 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위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습니다. 이부의 정중선에 하나, 오른쪽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의 칩에나 측은 하방에 2개, 하악지의 외측면에 구치부 교합평면 높이로 하나가 식립되었었습니다. 하악의 성장은 처음과 마지막 시기의 측모두부 방사선 사진에서 하악 임플란트를 중첩하여 비교함으로써 평가되었습니다. 하악과두의 성장 방향은 두 시기의 방사선 사진에서 하악과두 정점을 연결한 선으로 측정되었고, 하악지 후연에 대한 접선과 이루는 각도로 성장 방향을 평가하였습니다. 하악과두의 성장 속도는 임플란트를 중첩한 후 중첩된 사진상의 과두 사이의 거리를 매년 측정하여 구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45명의 소년 사진에서 일반적인 경향과 개인적 변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B의 그림에서 평균적으로는 하악지 후연의 접선에 대해서는 6도의 방향으로, 하악하연의 접선에 대해서는 평균 123도의 방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과두 성장의 방향은 곡선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 방향은 불규칙할 수 있으며 개인적 변이가 매우 크다고도 나타났습니다. 과두 성장 양상에 따른 하악 성장의 차이도 표 5-1에서 정리되어 볼 수 있습니다. 비올크는 45명의 소년의 과두 성장률을 관찰하였습니다. 유년기에는 3mm 정도의 일정한 성장을 보이다가 성장 속도는 약간 감소하여 11세 9개월경의 사춘기 전 최저 속도가 나타나고 14세 5개월 정도의 사춘기 최고 속도가 나타나서 평균 5mm 정도의 성장을 보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개별적인 성장 양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사춘기 성장의 나이나 강도, 기간 모두 개인에 따라서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이루어진 비오크의 연구는 110명의 어린이에게 90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턱의 전방 부위가 골개조가 일어나지 않는 부위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두드러진 골개조는 하악 구각부에서 청소년기에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으로 비올크는 45명의 소년들의 상악 임플란트 식립 후 매년 측모와 정모 두부 방사선 사진을 체득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상악에서도 치아의 맹출, 교정치료, 치조돌기의 흡수성 개조 등에 의한 임플란트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위에 식립되었습니다. 상악의 길이 성장을 관찰하였을 때 상악의 전방부에서 골막성 침착이 일어나 길이가 성장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높이 성장은 전두돌기와 광골돌기의 봉합 성장과 치조골 하연에서의 골막성 침착에 의해 일어납니다. 치아의 맹출 방향은 전방 성분이 크면 치조골의 전방 돌출이 증가하고 앞궁도 전방으로 길어지지만 반대로 맹출의 후방 성분이 크면 치조골의 전방 돌출은 감소하고 앞궁 길이의 증가도 감소합니다. 유년기에서 상하면 봉합부의 성장 속도가 평균적으로는 17세 정도의 성장이 종료되었다고 하였으며 사춘기 동안 얼굴 성장은 신장보다 약간 늦게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교정치료 기간 동안 하악골의 회전이 일어나는 경우 각 치아들이 받게 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악골의 회전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비올크 연구를 통하여 성장 변화는 하악체 내부적 구조의 전방 회전이나 후방 회전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전방 회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데 회전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그 중심이 관절에 있는 경우, 전치의 절단부에 있는 경우, 그리고 속구치에 있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A에서처럼 관절에 있는 경우 과계교합이 많고 전완면 고경의 성장이 부진한 반면 B에서처럼 회전 중심이 전치의 절단부에 있는 경우는 하악과두의 수직 성장에 의해 하악은 전방보다 하방으로 변이되고 하악각 하연의 현저한 흡수로 고경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형태를 보입니다. 소구치부에 회전 중심이 있는 경우 전완면 고경의 성장이 억제되고 후완면 고경의 성장은 증가합니다. 이 경우 치열국이 서로 압박되어 기저골의 과계교합이 유도됩니다. 그에 반해 후방 회전은 회전 중심이 관절에 있는 경우와 최후방 교합 대구치에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전완면 고경이 증가하게 됩니다.
후안면 고경의 성장이 불완전한 경우 전완면 고경이 과도하게 마력하고 하악골이 후방 회전하면서 개방교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화학과대 수평 방향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성장 방향은 점점 후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턱의 연조직은 이런 변화를 따르지 않아서 이중턱을 형성하게 되고 기저골의 개방교합으로 인해 입술 근육이 긴장이 없어져서 입술을 다물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악골 훼손으로 인한 수직적 부정교합은 전후방적인 부정교합에 비해서 안모 성장 형태와 관련해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전방 회전 양상을 띠는 경우는 오픈 바이트가 많이 발생해서 사춘기 이전에는 바이트 플레인 같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춘기 성장이 완료된 이후로 치료와 발치는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임상적인 측면에서 비올크는 성장기 동안 일어나는 하악 회전의 극단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2급 부정교합의 치료에서 후방 회전을 보이는 경우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과거에 많은 학자들은 2급 부정교합자들이 치료 전 얻을 수 있는 정보로부터 얼마나 효율적으로 화학골의 회전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구들을 보았을 때 치료 전 측모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치료 중에 나타나게 되는 하악골의 후방 회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악골의 비정상적 또는 과도한 회전이 일어나도 치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치료 중 치료 계획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치과의사는 상하악 성장의 유형 및 방향 그리고 회전의 유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